이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 대응은 또 있죠.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사건 허위 종결 의혹입니다. 자, 해당 사건이 이 실종자 가족들이 저 경찰이 움직여주지 않으니 가족들이 나서서 저 실종 포스터를 공개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대대적인 보도가 나오자 경찰이 이제 뒤늦게 수색을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장 씨 같은 경우는 그 카드 사용이라든가 휴대전화 기록이라든가 병원 기록,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뭐 생활 반응 또는 생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네.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경등과 함께 지금 이제 하루에 한 140명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헬기, 드론 그리고 이제 채취 또 그를 막는 이 여러 가지 어떤 군견 같은 그런 여러 가지를 동원을 해가지고 잠수부까지 또는 이렇게 굉장히 지금 대대적인 수색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요, 교수님, 이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벌써 석 달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소일고 외양간을 갖다가 고치는 대대적인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처음부터 만약에 어떤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네. 사실 이 한림항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CCTV라든가 블랙박스, 그렇죠. 이것을 이제 추적을 했었더라면 이 그 실종자의 그 어떤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석 달이 그 경과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CCTV의 그 이제 보존 기간이 한 2달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초장 어떤 그 초동 조치를 갖다가 좀 정확히 했었더라면 네. 이렇게까지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어허.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해당 사건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는 내용들도 여러 개가 지금 나오고 있죠. 특히 이 장미란 씨가 실종 직후에 이 문제 담당 경찰관, 이 경찰관이 장 씨의 남자친구에게 했던 말이 공개되면서 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란이랑 연락이 됐다. 남자친구한테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마라. 아니, 지금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냥 종결시켜버리는 그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남자친구에게 했던 말이에요. 아, 본인하고 통화했는데 남자친구한테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 그랬다. 난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말을 전했다는 건데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그런 말조차도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지금?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보건대 아마 본인이 이거 자체를 갖다가 꾸며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해당 경찰관이 자기는 그 여성과 통화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장미란 씨의 휴대폰에는 통화 기록이 없어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연락이 닿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거기에다가 바로 그 남성에게 자기 위치를 갖다 알려주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기다렸겠죠. 기다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상하지만 다른 문제 제기를 갖다 하지 못하고 어허. 이렇게 석 달이 흘러가 버린 그런 상태인데, 실제로 뭐 경찰에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할 때는 아마 이 그 경찰관, 네. 즉 다시 말해서 연락이 닿았으니까 뭐 이렇게 조치가 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 입력을 하는 순간에 바로 모든 수색이 전부 다 중단이 돼버리는 그런 아하. 결과가 된 거죠. 글쎄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잇따라 발견되는 상황에 심지어는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찰이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장미란 씨를 장애인으로 올려두었다고요? 이건 또 뭡니까? 그것은 이제 아마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제 사실 뭐 엄청난 그 일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미란 씨를 수배를 하기 위해서 안전드림 그 홈페이지에다가 네. 이 장애인이라고 등록을 해가지고 올렸다는 거예요. 어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장애인이 아닌데 네. 장애인을 올린 것은 이 장애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또는 노약자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긴급 경보를 갖다가 발령을 할 수가 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취지로 올렸다. 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게 이제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모르겠으나 아하. 이미 이제 아까 보셨지만은 그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다 전부 다 이제 가족들이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올림으로써 아하. 어떤 그 진정성이라든가 이게 좀 면피성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상당히 좀 언짢아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표시를 해서 사건 초기에 그렇게 했다면 뭔가 신속하게 더 찾아주기 위해서 경찰들이 이런 방법까지 썼어요라고 이해가 되겠지만 가족들이 이해를 하죠. 이미 가족들이 언론에 공개하고 전국에 이걸 알린 상황에서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건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이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해명은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해명은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어허. 그러냐면 아까 그 장미란 씨하고 통화가 됐고 전화를 알려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경찰관의 진술 자체가 네. 지금 엇갈리고 있고, 그렇죠. 예, 우리가 봤을 때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했다라고 하니까 네. 이제 그것이 나와야 전체적인 어떤 해명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장애인으로 등록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뭐 그런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실제로 그러면은 초등 단계에서부터 실종 경보로 해가지고 이 성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이 대상 확대 여부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어허. 하는 정도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경비정이라든가 네. 또는 잠수부까지 동원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수색을 하는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또 하나 이 사람이 한 번 입력을 해가지고 사건이 종결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승인을 하는 제도를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거조차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 아니겠습니까? 미리 준비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네. 그게 제대로 맞지 않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30대 여성 미란 씨가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란 씨의 실종 사건을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하피풀의 첫 번째 중요한 뉴스로 전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란 씨가 실종됐다라는 연락은 신고는 지난 5월에 최초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실종된 미란 씨와 연락이 됐다며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임의로 종결시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미란 씨와 연락됐다라는 보고 자체가 허위 보고다라는 지적이 뒤늦게 제기된 겁니다. 그러는 동안 몇 달 동안 미란 씨는 아직까지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결국 애타는 유가족들이 직접 실종 전단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이 없어진 이후에 대한민국에게 닥친 가시적인 모습이라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락됐다는 경찰을 믿었는데 미란 씨의 가족이 지난 5월 미란 씨에 대해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가족은 다른 곳에 살고 있고 미란 씨는 제주에 살고 있었어요. 가족이죠, 가족. 미란 씨와 연락이 끊긴 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미란 씨가 어디에서든 생존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장 씨와 연락이 다 안전히 확인됐다. 경찰이 가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고 당일 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 자, 문제는 이게 5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7월이 됩니다.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내내 가족들은 미란 씨와 연락이 안 닿았던 겁니다. 결국 가족은 7월에 2차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재수사를 착수했고요. 1차 신고 당시 해당 경장과
장미란 씨 사이에 실제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허위 보고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허위로 사건을 종결시켰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로 입건했습니다. 미란 씨는 아직까지 행방불명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가출 신고를 했는데 김남자가 우리 잘리지 말라 그러고 생명에 아무 지장 없고 잘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종결 처리를 했다. 통화했다고. 그러면 통화 내역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 실제로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거짓인지 혐의도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지적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해왔습니다. 성춘 대변인님, 일단 미란 씨가 반드시 어디에서 좀 건강히 계시기를 좀 바라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지금 내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황당하죠. 황당하다. 굳이 A 경장이 왜 그런 허위 보고인지 아니 지금 허위 보고로 지금 거의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내부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100% 확신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허위로 보이는 보고를 왜 했을까? 굳이 본인이 귀찮아서 글쎄요 뭐 어차피 실종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뭐 당장 그날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닐 텐데 왜 저런 걸 했는지 실제 통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통해서 실제 통화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형사법 개정을 통해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됐기 때문에 나올 일들이다.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 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건이 그 사례에 맞는지는 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A 경장이 정말 허위로 보고를 한 거였고 이대로 끝났을 때 이게 보안수사권이 있었다면 이게 해결이 됐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과는 전 아무리 봐도 이거는 보안수사권 문제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을 좀 볼 수 있는 거는 경찰이 이렇게 무능하거나 부패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갖고 이걸 뭔가 은폐하기 위한 이런 시도를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지 않냐. 뭐 그런 차원으로 간다면은 그치 그런 차원에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건과 관련돼서는 아직 드러난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가 그런 사례다.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는 저는 확실하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는 직전 그 시점으로 검찰의 모든 수사권이 박탈됐습니다. 이제 검찰이라는 기관도 비슷한 시점에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던 정치 세력에 의해서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에게만 의존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닥칠 일들을 보는 것 같다는 국민들의 염려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 허위 보고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 보고로 골든타임 놓쳤나? A 경장 허위 보고 사건 종결했다라는 의혹이잖아요. 제주 한림항 인근 그 이후 17일에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때 15일에 저렇게 경찰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원칙대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더라면 마지막 신호가 끊기기 전에 어쩌면 미란 씨를 저는 발견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주도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지난 7월 CCTV 확보 등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미란 씨의 여러 다양한 생활 반응들이나 아니면 휴대전화의 신호는 끊긴 뒤였습니다. 그리고 핵심 영상도 영구 삭제된 뒤였습니다. 애타는 마음의 가족들이 직접 실종자 미란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 지점이에요. 안영환 의원님, 네. 15일에 저렇게 경찰이 임의로 사건을 끝내지 않았더라면 48시간에 적어도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48시간 그 시간 안에 미란 씨를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았냐. 휴대전화 추적만 하더라도 48시간 동안 그 좁은 제주 땅에서 찾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충분히 찾을 수가 있지요. 이틀이면요. 이틀이면은 지금 마지막 신호가 17일 날 끊겼고 그렇다면 15일 사이에 충분히 이틀이면 제주 시내 찾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뭐 서울의 한 3배 정도 넓이지만 인구 밀집 지역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참 경찰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사권 폐지 문제와 검찰의 수사권 폐지 문제와 직접 연계는 뭐 어렵다 치더라도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검찰의 업무 과잉이 이제 더 심해집니다. 경찰의 업무 과잉이.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또다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아마 저 경찰관은 그렇게 보고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업무가 바빠가지고 이 사건을 그렇게 어렵게 또 중하게 따지지 않았다. 더 중한 문제들이 급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앞으로 경찰의 업무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경찰관이 내가 통화를 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위치를 알리고 싶지 않아 해서 그냥 종결했다.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경찰관이 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실종 사건은요, 사실 경찰들이 굉장히 맡아하기 싫어하는 사건이 맞습니다. 지금 작년에 전국에서 실종 신고가 54,600건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이 110건이 아직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4천여 건이 들어오면 경찰이 찾아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별로 생색은 나지 않지만 힘든 일이 실종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굉장히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가장 큰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겁니다. 실종 사건을 맡아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가장 큰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조사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명확히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참 답답합니다. 김관섭 변호사님. 아니 이제 실종 신고가 되면 이제 가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밖으로 외출을 했고 어디를 간다고 했느냐. 그러면 가족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걸 전화를 하죠. 전화를 안 받아요. 예를 들어 전화가 꺼져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할 것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는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하면서 그 갔을 장소에 대해서 CCTV 확인하면 CCTV 나오거든요. 그럼 휴대전화 위치 추적하면서 CCTV와 같이 이걸 크로스 체크하면 어디 있는가 알 수 있어요. 통화 제주도는 뭐 비행기 타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데 통화 한 번 안 하고 이미 휴대전화는 꺼지지도 않았고 통화가 가능했어요. 상대방이 안 받을 수 있겠죠. 안 받은 이유는 이유가 있겠죠. 납치를 당했든지 어떤 변을 당했든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휴대전화는 신호가 가고 있는데 이걸 제가 볼 때는 무슨 변과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실종 신고를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처리를 해버려요. 경찰이 더 이상 추적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경찰입니까? 뭔가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악덕 경찰이죠. 자기의 어떤 편을 위해서 그냥 통화 안 했는데도 통화했다고 하면서 실종했던 걸 종료를 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참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실종 사건 자체가 단서 잡고 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최소한 휴대폰하고 CCTV 정도는 정말 열심히 찾아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전화 한 통화도 않고 저렇게 종결한 저런 경찰관. 근데 이 경찰관이 또 보니까 성적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또 촬영하다가 뭔가 무슨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또 수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찰이 모든 경찰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열심히 일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 앞으로 이제 경찰 공룡 공화국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이걸 견제할 것이냐, 어떻게 이런 걸 찾아내고 아니면 미리 예방할 것이냐, 이게 엄청난 숙제인 겁니다. 만약에 허위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라는 것이 사실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경찰 단계에서 임의로 사건을 덮기로 했다라는 장기 사건과 구도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가족들은 어떨까요? 가족들 울분. 허위 종결이라는 것 기사 보고 알았다. 너무 화가 난다. 사람만 있어라 믿었는데 허위라니.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충격적. 연락된 것처럼 보고했고 그 사이 2달 넘게 시간이 흘렀다. 무사하다는 것만 확인하고 싶다. 가족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김종인? 아이고 참 너무 안타깝네요. 일단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경찰의 일탈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기도 너무 황당한 사건이고 가족들에게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통화도 안 해놓고 그것도 사건 실종 신고한 당일날 대충 그냥 덮어버린 거잖아요. 사건을 종결시켰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실제로 통화를 했다면 가족들에게도 여차저차해서 통화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고 지금 통화해보시라 랄지 안전한 게 확인이 됐다랄지 뭔가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실제로 어떻게 그 연락을 받았는지 사건 종결을 그냥 임의로 그냥 경찰 마음대로 해버린 건지 예. 그 사실관계도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를테면 실제 통화했다면 뭔가 실종 신고한 당사자들에게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계도 지금 명확하게 어디에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직접적인 연결 관계는 없다손 치더라도 경찰이 수사 개시와 수사 종결권을 모두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반복된다면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로 그냥 애타게 기다리거나 또 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 못하는 그런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건 그냥 경찰 한 사람의 어떤 일탈이라고만 보기에는 유사 사건의 반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보안 또 경찰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종 전단을 좀 저희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미란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식구쇼를 이 시간대 가장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단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미란 씨입니다. 37살 장미란 씨고요. 5월에 제주 한리읍에서 실종 신고가 됐습니다. 제주도 한리읍 인근입니다. 실종 당시 긴 생머리였고요. 키는 158cm 정도 됩니다. 마른 체형이 장미란 씨. 혹시 보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미란 씨가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발견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범죄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장미란 씨. 예, 제주에서 실종된 미란 씨 사건인데 경찰은 왜 통화했다라고 이른바 허위 보고를 했을까? 함께 보시죠. 연락됐다는 경찰만만 믿을 수밖에 없었죠. 미란 씨와 연락이 다 안전히 확인됐다.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나 한다. 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허위 보고로 경찰은 보고 있는 거죠. 골든타임을 알렸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신고 2시간여 만에 이렇게 사건을 종결시켰지만 그 뒤로도 미란 씨의 휴대전화 신호는 살아있었다라는 지점입니다. 미란 씨의 연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화했더니 실종팀이라고 하면서 미란이랑 연락이 됐다. 근데 자기 잘 있고 남자친구한테는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통화가 됐다. 연락이 됐으니 종결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통화됐고 잘 있는 줄 알았죠, 저는. 어제 저도 기사 보고 지금 이 상황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어제는 진짜 하루 종일 울면서 너무 화가 나고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거짓말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경찰한테는 지금 제일 원망스럽죠. 반장님 굉장히 구체적으로 긴 얘기를 했어요. 해당 경찰관이. 근데 정말 통화한 내용이 없다면 왜 이렇게까지 한 겁니까?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신고 시스템, 112 신고 시스템에 접수가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담당 경찰서로 배정이 된 다음에 본인이 직접 당사자랑 통화하고 그래서 이제 종결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종결한 게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일 날 실종이 됐는데 15일 날 신고가 됐는데 2시간 후에 종결.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제 제주도 아닌 다른 살고 계신데 그 전혀 몇 달 동안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남자친구도 잠깐 뭐 바람 쐬러 나갔겠지 정도만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지금 저 난리가 난 거죠. 해당 경찰관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참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뭐 좀 아니할 말로 무능하다. 예. 좀 귀찮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사건이 들어오니까 그냥 쉽게 그냥 미기가 여성, 그러니까 성인 실종이라는 것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미기가 처리만 하면 된다라고 아주 안이하고 나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간, 그 거짓말이 사실이라면 골든타임을 날린 셈인데 실종자의 장애 표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경찰청 안전드림 실종자 정보에 장미란 씨 정보 옆에 장애를 표기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사건을 장기화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런데 장미란 씨 가족은요. 수사 부실 문제 불거지기 전에 긴급하게 발령했다면 이해하겠는데 전국 공분사자 뒤늦게 가족을 2번 죽이는 일이다. 아니 왜 이렇게 표기한 걸까요? 거짓말입니다. 저 장기화 표현이 잘못되고 거짓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급하게 지금 본인들이 잘못했거든요. 예. 그럼 빨리 실종 경보를 올려야 되는데 시스템상 아동이나 치매 노인이나 아니면 장애인이 아니면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상.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것을 편법을 써서 자기들이 빨리 하고자 했는데 그럼 저걸 가렸어야죠. 가렸어요. 그리고 사전에 가족한테 동의를 구했어야죠. 하고 나서 해버리니까 저분이 장애 전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빨리 하다 보니까 저런 가족들한테 그럼 양해를 구하고 뭘 이렇게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너무 자기들의 그 잘못을 감추다 보니까 또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모로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석 달 전 이 모습을 끝으로 30대 여성이 제주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경찰은 이제 와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벤치에 앉아 전화를 거는 여성. 37살 장미란 씨입니다. 지난 5월 12일 밤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포착된 뒤 석 달 넘게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연락 두절 사흘 뒤 장 씨의 남자친구가 가출 신고를 했지만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자신의 위치를 밝히기 꺼려한다고 통보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고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이 지난달 재차 실종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특히 장 씨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서 누구와도 통화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미란이랑 연락이 됐다.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마라. 아니 지금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고 허위 기록한 혐의로 담당 경찰관을 입건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앞서 지난달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직위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상부에 보고는 하지 않아요. 떴으니까 이거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경찰은 오늘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한림항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주변 CCTV는 이미 삭제된 터라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장 씨의 카드 사용이나 휴대전화 기록 등 확인된 생활 반응도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